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20마리의 돼지로 시작된 변화. 그 끝은 국가 전체를 뒤흔든 혁명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작은 농촌 마을에 한국에서 온 새끼 돼지와 버섯 종균이 도착한 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이 마을은 뉴스에 소개되고 정부가 벤치마킹하는 기적의 마을이 되었죠. 이 변화의 중심엔 한 청년,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새마을 정신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짐바브웨가 이렇게까지 된 거야? 처음 그 영상을 보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 한때 곡물 창고로 불리던 땅에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 아이들이 콜레라에 쓰러지고 어른들은 농장을 잃고 절망에 잠겨 있다는 현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엔 무코모입니다. 짐바브웨 출신으로 현재는 한국에서 농업 관련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온 지는 6년이 되었고 연세대학교에서 농생명공학 석사를 마친 후 지금은 국내 모 농업기술연구소에서 버섯 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있죠. 제가 한국에 처음 오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2018년 짐바브웨에서 열린 코피아 농업기술 설명회의 통역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한국은 재계 K-팝과 삼성, 그리고 전자제품의 나라 정도였죠. 그런데 그날 봤던 한 슬라이드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슬라이드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 근면, 자조, 협동을 통한 기적의 발전 모델. 뭐지? 이 단어들? 우리말로 하면 혼자 살지 말고 같이 살자는 뜻이잖아.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짐바브웨가 지금 그런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국토의 절반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죠. 기후도 온화하고 비도 적절히 와요. 1980년 독립 직후까지만 해도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의 빵바구니로 불렸고 심지어 남아공에 곡물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백인 소유의 대형 농장을 몰수하면서부터였어요. 원래 농업을 잘 알지 못하던 이들이 운영하게 되자 수확량은 둔감했고 곧바로 물가가 치솟고 외화가 사라졌죠. 2008년 제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엔 빵 한 조각이 1,000만 짐바브웨 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선 매일 아이들이 배고파서 쓰러졌고 저 역시도 하루 한 끼, 그것도 옥수수 가루로 만든 씨마만 먹던 날이 허다했어요. 그런 와중에 한국이 우리 농촌 마을에 20마리의 돼지를 보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죠. 돼지? 왜 돼지? 그런데 그 돼지들이 나중에 우리 마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돼지 20마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신의 전염이었어요. 근면, 자조, 협동. 이 세 단어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우리 짐바브웨에 심긴 거죠.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 저처럼 한국에서 그 정신을 배우고 다시 짐바브웨로 돌아가려는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에도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들렀던 곳은 경기도 양평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쯤 가면 닿는 조용한 농촌 마을. 그곳에서 한 한국 농부 아저씨가 나에게 말했어요. 한국도 옛날엔 힘들었지. 근데 우린 같이 땅을 일궜어. 그게 새마을운동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나도 이런 말을 짐바브웨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땅을 일굴 수 있어. 그때부터 제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농업을 배우고 짐바브웨에 희망을 심겠다. 그 시작은 버섯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아프리카에서의 버섯 재배.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이라는 이상한 정신을 바탕으로 돼지 20마리를 보냈고 그 돼지들로 우리 마을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요. 그 뉴스가 나올 때 우리 동네에서는 진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을 공동센터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늘어났고 새끼 돼지를 다른 가족들에게 분양하면서 조합 같은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는 그 돼지를 팔아서 아이를 학교에 보냈고 누구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생필품을 살 수 있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도대체 그 나라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거지? 어떤 노인이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우리가 과거의 그들과 닮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때부터였어요. 저 줄리엔 무코모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짐바브웨에는 서방 국가나 중국처럼 많은 원조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물자만 주거나 일회성 사업을 진행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정신을 먼저 보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이 말은 짐바브웨 정부에서조차 반복하는 슬로건이 되었고, 실제 마푼가 주지 사는 농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선 한국처럼 근면해야 합니다. 서로 돕고 협동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그 정신을 보고 배우고 돌아오자. 그때 제가 가진 전 재산은 대학 등록금도 되지 않았지만 꿈만은 한국보다 컸어요. 2019년 저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코이카 장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놀랍게도 K농업기술 특화 유학생 선발 대상자로 최종 합격하게 되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농생명공학 석사 과정을 밟게 된 거죠.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감정,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너무 깨끗했고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서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문화 충격이었어요. 공항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진 논밭의 정돈된 모양과 비닐하우스, 그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수확량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 농부들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농촌이야? 왜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짐바브웨에서 농업은 땀과 흙과 피의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공동체 운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제가 공부한 분야는 버섯 재배 기술이었습니다. 왜 하필 버섯이냐고요? 아프리카에서 버섯은 사치품입니다. 비싸고 제대로 자라는 곳도 적고 먹을 줄 아는 사람도 드물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버섯이 스낵으로도 나오고 간편식으로도 개발되고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더군요. 처음 느타리 버섯을 직접 키워보던 날, 제 손으로 생명을 만들었다는 감동이 저를 덮쳤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걸 짐바브웨에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꿈을 꾸는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는 수십 명 있습니다. 모두가 K농업을 배워서 자기 나라를 바꾸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어요. 한국은 그 꿈을 현실로 바꿔주는 나라였습니다. 시설을 제공하고 기술을 나눠주며 무엇보다도 너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줍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았던 건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정확한 운행 시간이었어요. 서울역에서 전철이 딱 0913에 온다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에이,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그렇게 맞춰요. 그런데 정말로 0913에 전철이 왔습니다. 그 순간 제 뇌는 거의 멈춤 상태였어요. 이 나라 너무 잘 조직되어 있잖아. 또 하나의 놀라움은 한국인의 빠른 실행력이었어요. 학교 과제를 제출할 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보죠. 이론보다는 실천입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짐바브웨는 너무 많은 시간을 계획에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실천을 통해 문제를 바꾸고 있었죠. 그게 진짜 발전이었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연세대 실험실에서 혼자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인 연구원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줄리엔, 오늘 고생 많았어요. 따뜻한 김치찌개 먹고 갈래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국의 따뜻함은 단지 기술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 그 자체였어요. 그 따뜻함은 지금 짐바브웨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버섯 한 송이에서 시작된 기적이 지금 짐바브웨 땅에 조용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줄리에는 그 땅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 다시 짐바브웨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라레의 붉은 대지가 눈에 들어왔을 때 제 마음은 뜨거운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3년 전 저는 희망 하나만을 품고 낯선 땅 한국으로 떠났고 이제는 가득 찬 가방 대신 가득 찬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마을, 정신, 버섯 재배 기술, 공동체 협동 모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귀국 후 저는 짐바브웨 마쇼나랜드주의 치투웅미자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여긴 제가 태어나 자란 고향이자 한때 20마리의 종자돼지로 기적을 시작한 그 마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한국에서 돌아온 저를 반가워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창고 한 켠에 버섯 실험실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때요? 그렇게 마을회관 옆 낡은 창고를 정비해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버섯 종균 보관통, 기초발효 배지 재료, 그리고 근면 자조협동이라는 손글씨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처음엔 3명뿐이었습니다. 한 명은 아이가 새 짓는 미혼모였고, 한 명은 청년 농부,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퇴역한 군인이었죠. 하지만 그 셋이 만든 변화는 상상도 못했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첫 수확은 실패였습니다. 기온이 너무 높았고 발효 환경이 불안정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제도전 정신을 떠올렸고 밤마다 버섯 발육 데이터를 종이에 정리하고 수분 조절법을 팀원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개월 후 우리가 키운 느타리 버섯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미혼모 셀리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하우스에 왔고 버섯을 한 움큼 꺾어 아이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엄마가 만든 거야. 그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연구 발표보다도 더 벅차고 눈물 나던 순간이었죠. 버섯은 그 뒤로 마을 시장에 소량 판매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주변 3개 마을에서 총 25가구가 참여하는 마을 조합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버섯만 재배한 것이 아닙니다. 버섯을 통해 배운 공동체 협동 구조, 한국에서 본 협동조합 운영 방식을 도입해 생산관리 판매 교육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한 청년은 온실관리 책임자, 한 여성은 재배 기록 담당, 또 다른 사람은 교육 담당으로 역할을 나눴고 마을 공동통장에 수익 일부를 기부하는 자조 기금 시스템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부의 지원 없이 시작한 이 작은 조직은 지금은 국립농업개발청에서 주목할 만큼 성과를 내고 있어요. 작년에만도 버섯 판매 수익으로 초등학교 책걸상 30개 기증, 지역 보건소 수리비 지원, 청년 창업 지원금 기금 조성 같은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줄리엔, 한국에서 뭘 배웠길래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었어?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술은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믿고 함께 나눌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한국은 저에게 혼자 잘 사는 법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 우리 마을의 기적을 만든 거죠. 최근 짐바브웨 국영방송과 BBC 아프리카판에서 저희 마을 조합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 청년이 한국에서 가져온 버섯 200명의 삶을 바꾸다. 이제 저희는 단지 마을 단위 실험이 아니라 전국 단위 모델 조합 시범지로 선정되었고 내년부터는 국외 청년들도 연수받을 수 있는 K농업 교류센터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제 목표는 이제 단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짐바브웨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같이 살자는 새마을 정신. 처음엔 그냥 돼지 20마리였습니다. 그 다음은 버섯 종균 한 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다시 웃고 미래를 말하고 협동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올해 말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번엔 강연자로서 그리고 국제협력 프로젝트 책임자로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준 정신은 지금도 우리 땅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던 별빛과 짐바브웨에서 보이는 별빛은 다르지 않다는 걸요. 하늘은 같고 별도 같습니다. 다른 건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용기뿐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제 삶은 늘 결핍으로 가득했어요. 굶주렸고 배움의 기회가 부족했고 희망은 멀게만 느껴졌죠. 그러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너도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 하나가 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씨앗을 짐바브웨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씨앗은 작은 숲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늘에서 쉴 수 있게 되었고 누군가는 그 잎으로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의 한국이 되어주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도왔던 그 소년이 또 다른 마을에 가서 이렇게 말하겠죠. 나도 옛날엔 줄리엔이라는 형에게 배웠어. 우리도 할 수 있어. 같이 해보자. 그때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 그게 새마을이야. 씨앗은 또 다른 씨앗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을 기적이라 부를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